딱 2, 3년 정도 내에 최소 2배 정도, 많게는 몇 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몽입니다. 오늘은 월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한 고수가 콕 찍어준 주식 3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빌 밀러라는 투자의 고수인데요.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이 15년 연속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해서 이 시장을 이긴다, 즉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은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무려 15년 연속이나 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내공과 실력이 탁월한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심지어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최근 1년, 3년, 5년, 10년 실적을 매겨도 상위 1%에 드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부터 약 1년 동안 수익률도 201%, 역시 S&P 500, 즉 시장이 수익률 78%를 냈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펀드만 잘 굴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 성과도 아주 대단한데요. 대표적으로 이분을 부자로 만들어준 주식이 바로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에 20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와 그의 아내, 물론 지금은 이혼했지만 이 두 대주주 다음으로 아마도 본인의 아마존 보유 지분이 가장 많을 거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아마존을 20년째 팔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한번 아마존 차트를 펼쳐봤는데요. 아마도 닷컴 버블 직후 주가 거품이 빠졌을 때 싸다고 생각해서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이분이 닷컴 버블 정점인 약 100달러에 샀더라도 지금 아마존 주가는 3,500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에 20년 장투했더니 이 주식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개인 총자산의 83%를 차지할 정도의 효자가 됐다고 합니다. 마침 이분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유망한 종목들을 몇 개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묻어둬라, 장기 투자라가 아니라 딱 2, 3년 정도 내에 최소 2배 정도, 많게는 몇 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근거도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월가의 전설 빌 밀러가 콕 찍은 3가지 주식, 첫 번째는 아마존, 두 번째 브룸, 세 번째 GM이라는 주식인데요. 이 순서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대형 성장주 중에서는 아마존을 좋게 보는 것 같고 유망한 중소형주 중에서는 브룸이라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온라인 중고차 업체입니다. 지금 봐도 저평가돼 있고 싸다고 생각되는 주식 탑픽으로는 미국의 자동차 GM을 골랐는데요. 아예 대놓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3년 내에 2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3, 4년간 우리의 돈을 몇 배로 불려줄 수 있는 종목으로 브룸을 꼽았다. 또 GM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돼 있고 현재 주가보다 50에서 100%는 쉽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말이 진짜 설득력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지만 많이들 아마존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이 빌 밀러는 아마존이 지금도 여전히 싸고 3년 내에 충분히 2배는 간다 라고 말했고, 지금 만약에 자신이 아마존을 사더라도 전 재산의 20, 30%는 여기에 넣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근거가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 여기 보시면 현재 아마존의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이 약 1.7조 달러인데요. 이 빌 밀러는 앞으로 수년 내에 아마존이 급성장하고 있는 광고 분야가 0.5조 달러는 갈 것이고 클라우드 사업도 1조 달러가 예상되므로 이 1번과 2번, 이 광고와 클라우드만 더해도 1.5조 달러, 즉 지금 아마존의 덩치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전자상거래나 기타 사업을 더하기만 하면 못해도 2배 이상은 충분히 간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반독점 이슈, 그러니까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뭔가 독점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아예 단독으로 떼어내거나 주식 분할을 하면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빌 밀러가 찍어준 두 번째 종목, 브룸이라는 회사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100%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거래하게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인데요. 영어로는 브룸이고 티커는 VRM입니다. 한국에서도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부릉부릉이라고 하잖아요. 미국도 이 소리를 브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 회사명으로 만들었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2013년에 설립된 이 브룸이라는 회사는
100%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미국 어디든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도 웹사이트에 그냥 사진을 딱 올리고 이제 부름이 가격을 제시하겠죠. 거기에 동의만 하면 앞서 보여드린 이 트럭이 와서 그냥 차를 싣고 딱 가는 겁니다. 특히 구매한 지 7일 안에 차량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액 환불해주는 전략으로 유명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요한 포인트가 미국이 특히 한 해 판매되는 차량 중 중고차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이 중고차 시장이 엄청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아직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시장 규모는 엄청 미미하기 때문에 이 빌 밀러는 그 부분을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터뷰에서 온라인 중고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업계 1등도 있지만 2위 부름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자, 그래서 부름의 실적 발표 자료에서 근거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된 게 중고차 시장 규모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신차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큰 시장인데 이제 오른쪽 자료 보시면 이게 전자상거래의 침투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온라인으로 전환됐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한 16%는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0.9% 중고차는 아직 1%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부름 입장에서도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고작 1%이기 때문에 이게 10%만 돼도 10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장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찾아봤는데요. 왜 하필 1위가 아니라 2위를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나 찾아봤더니 마침 업계 1위 중고차 판매업체 카바나라는 회사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CVNA라고 해서 상장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총이 520억 달러인데 업계 2위 부름은 시총 64억 달러입니다. 둘의 기업 가치 평가 차이가 8배가 나는데, 이 빌 밀러는 업계 2위가 성장성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 8배까지 차이 나는 거는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난다, 분명히 차이를 좁힐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래도 2위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중고차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있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부름과 카바나를 좀 더 유의깊게 보게 됐는데요. 마침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 회복되면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차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반사효과로 지금 중고차 가격이 급등 중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더 비싸질 거다, 29% 올랐다, 중고차 가격이 난리가 났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무려 1년 만에 40% 급등을 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없는 상승률이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중고차 시장에 좀 주목해볼 만한 시점인데, 마침 빌 밀러가 장기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라 그래서 저도 유의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천은 아닙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부름이라는 기업은 2020년 6월, 지금 약간 잘렸는데 이쯤에 상장했었거든요. 약 40불대에 상장했었다가 일시적으로 2배까지 갔었습니다. 약 80불대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2배 그래도 가다가 고평가 논란, 그리고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횡보 및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 밀러가 콕 집어준 주식 마지막 세 번째, 미국의 대표 올드 자동차 중에 하나인 GM입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GM이 상당히 저평가 같다 이렇게 올해 연초에 올린 적이 있어서 이 인터뷰를 보고 나름 반가웠는데요. 근거는 간단합니다.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빌 밀러에게 지금 가장 저평가된 주식 하나 찝어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GM을 골라준 건데요. GM이 매우 매력적이다 라고 아예 강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내연기관 때문에,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오염투성이 골칫덩어리였다, 내연기관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돈 버는 것 대비 10배 정도, 11배 정도 거래되는데 전기차 평가를 반영하면 2배 정도는 손쉽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 분이 주장을 하셔서 못해도 50% 100%는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GM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월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한 투자 고수가 찍어준 3개 종목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뷰를 통해서 장점만을 주로 어필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리스크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몽바!